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쌍계사 참문화 대축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오전에는 개원체다. 개원은 차와서 문을 닫아 놨다가 열고 그다음에 차 입을 따는 그 의식을 개원체다 의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개원체다 한 이 장소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차를 나라에서 임금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심으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차 마시는 풍습은 있긴 하나 서기 그 82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0년 전에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나무 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차나무 씨를 가져오면서 왕이 그 얘기 듣고 지리산에 차가 자라나기 좋은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런데 맞는 장소에 갖다 심어라 해서 심은 장소가 바로 이 쌍계사에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역사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국사기라고 하는 기록이고요. 그 삼국사기는 국가에서 만드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국정역사교과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이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이 역사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경제라든지 그러한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은 삼국사기의 기록이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은 삼국유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역사서를 기본으로 해서 과거의 이 고대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 기록에 828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0년 전에 대렴이라고 하는 분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씨를 가져왔고 그것을 왕명으로 처음 심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더라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발상지는 인도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교 활동을 하는데 그 나라 왕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선포하는 것 그때를 불교 전례 연도로 이렇게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왜 하필 쌍계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령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씨가 김씨다. 그래서 김대령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라시대 때에는 김씨가 이렇게 세력이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고려 시대 때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시다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고구려하고 여기 그 신라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고 거기하고는 그때 교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다.
그러면은 이 대렴이라고 하는 역사서 삼국사기 기록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 지리산이고 왜 쌍계사냐라고 하는 건데 통일 신라 시대 때 이후는 이제 불교도 쇠퇴해지고 신라도 쇠퇴해집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나라에 가가지고 선법을 배워서 구산선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초조가 누구냐면은 그 도의국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의국사라고 하는 분이 육조 해는 조사님의 선법을 배워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선법을 해는 거죠. 그게 구산선문의 초조가 되는데 이 진감해소 상사도 당나라 소림사 유리계단에서 계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도의국사하고 같은 연배고 거기서 같이 만났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도의국사가 먼저 들어오고 진감현사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뒤에 들어와서 이제 이쌍계사로 들어오는데 이러기 전에 723년에 그러니까 서기는 723년이고 성도가 22년이죠. 22년에 삼법대비라고 하는 분이 육조해는 조상님을 뵈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육조해는 조상님이 이미 열반하시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던 차에 육조 당경을 보게 됐는데 그 육조 당경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만은 덕이번에 내가 죽고 난 70년 후에 동방에서 두 보살이 와서 나의 이 부상을 취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그걸 보고 삼법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복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당나라로 가서 육조해는 조사님을 두상을 치어오게 됐다 이러는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소리 떨끄덕 하고 소리가 나니까 스님들이 다 나와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상을 정상을 취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취해왔다. 그럼 왜 또 거기에 지금 남아성사에 그 좌상이 있느냐 하니까 이 목을 이렇게 자르고 또 묶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차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순교를 합니다. 그때에 그 순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참수형을 당할 때 내 목에서 하얀 피가 나오면 불교를 받아들이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목을 치니까 실제로 피가 빨간 피가 아니고 하얀 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법흥왕대에 불교를 공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행동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불교의 불가사의한 경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와서 처음으로 산문을 열었다. 그래서 금년이 꼭 1300년이 됩니다. 1300년이 되고 그 이후에 828년에 대련이라고 하는 분이 차나무를 심었고 840년에 진감해소생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쌍계사의 이쪽 골짜기 화계골에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옛 삼법 화상에 절을 지었던 그 터에 육조 영당을 짓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삼법대비는 어떤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을 딱 이렇게 석합니다 이렇게 모셔놓고 차를 올리면서
뭐 정리를 육조 단경을 독송하고 하는 그런 걸 거기다에서 18년 동안 하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열반에 드셨다 하는 게 이제 이런 기록인데, 그렇게 이제 진감선사가 그 자리에 육조 영당을 짓고 대나무로 물을 이렇게 끌어들였다. 그래서 옥천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럽니다. 구수록자 생천자 옥천수. 그래서 옥천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헌광왕이 우리 저기 뭐야 이 진감선사 대공령 탑에 그 기록에 보면은 헌광왕이 고은 최초는 이제 중국에서 빈공과를 합격했죠. 양조에서 빈공과에 합격하는데, 빈공과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고시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벼슬을 살다가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와 돌아와 보니까 신라는 망해가고 별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세속을 등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 화계국에 들어왔다 하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왕명으로 사산 비문을 짓게 되는데 네 군데에다가 고은 최천 선생이 비문을 짓는데, 첫 번째가 이 쌍계사에 세운 진감선사 대공령 탑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때 진감선사가 여기서 쌍계사를 옥 짓고 물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옥천사라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그 당 후에, 그러니까 진감선사가 입적하시고 난 30년 후에 헌광왕이 보고 같은 고을에 옥천사가 또 있으니 그 사람들이 민중들이 미혹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도 그 양쪽 계곡이 흐르고 하니까 쌍계사로 해라는 편액을 헌광왕이 내렸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쌍계사고, 그 전에는 옥천사고, 또 그 이전에는 절 이름이 없이 그냥 그 육조 대능조사님의 정상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뭐 기도를 했다라는, 그렇게 이게 이제 쌍계사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계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육조 스님의 정상을 모셨고, 육조 스님의 선법을 이어서 이 신라로 돌아온 진감선사가 있었고, 진감선사가 쌍계사에 집을 짓고 정식으로 옥천사라고 이름을 짓고, 또 그 옥천수를 떠서 차를 달여서 올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은 선가에서 시작이 됐다. 즉 선종에서 차가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설, 딱 이 자리에 그 쌍계사 밑에 쌍계사가 있는데 차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선종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쌍계사가 맞다. 혹자는 저쪽 뭐 화엄사라든지 다른 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화엄사는 화엄종인지 선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선종은, 지금 현재 본사로서의 선종은 우리 쌍계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 차나무 쌍계사, 하동 쌍계사 차나무 10예지 61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87년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개원 체다할 때 갔던 그 차밭이 처음으로 시작된 차밭이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대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대나무에 또 그 차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밑에서 차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차나무는 이슬이 대나무 잎판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또르르 굴러서 떨어지는데, 그 이슬을 받아먹고 산다 해서 죽노, 대나무 죽자 이슬노자 해서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의 차를 작설, 참새작자, 혓바닥설자,
그 참새의 혓바닥과 같다 해서 작설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려 시대 때는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했었죠. 이게 너무 이제 왕실 중심으로 사찰 중심으로만 되다가 되면은 안 된다 해서 이런 일반 서인들에게까지 참하시는 분수를 이렇게 널리 계승해 왔다 하는 것인데, 조선 시대 때 들어서서는 불교가 이렇게 이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약간 이렇게 주춤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쌍계사는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쌍계사의 저쪽에 아까 가끔데 그 대공령 탑 옆에 이제 집 수리하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나중에 시간 내면 또 한번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방에다 불 뗄 때 하는 구들 원들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차를 덮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를 덮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원형으로 보관하는데, 그래서 차나무 시베지와 그 시베지를 차를 채취해서 채당해서 이 쌍계사 정국당 가마솥에서 이렇게 덮고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정확한 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감선사는 그 차나무 씨를 이 화계 일대에 이렇게 번식시키고 저쪽 넘어서 지리산 저쪽 넘어서까지 이 번식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쭉 내려와서 조선시대 거치다가 일정 때 즉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했는데, 스리랑카도 영국으로부터 폴란드로부터 네덜란드로부터 400년간을 식민 지배받았고, 또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직 그 식민 지배받지 않은 데는 타일랜드뿐입니다. 태국뿐입니다. 그 외 주변 국가는 전부 다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죠. 스리랑카나 중국이 차 생산에 세계 1위더라고요. 두 번째가 인도고, 세 번째가 스리랑카고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데가 지금 말씀드린 중국이나 인도나 스리랑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때 들어서서는 그 차가 서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종자를 퍼뜨리는 거예요. 일본 종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저기 태평양 화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태평양 화장품 나오는데,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세계를 아름답게 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밭이거든요. 이게 설록차입니다. 그래서 이 설록차는 완전히 일본 종자예요. 그리고 보성녹차는 이건 계량종입니다. 일본 것도 아니고 우리 토종도 아닌 계량종. 그러나 이 하동 화계 녹차는 우리 전형적인 우리 토종입니다. 그래서 맛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차밭은 거름을 준다든지 혹은 비료 약을 친다든지 그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 식당도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굽는 냄새 같은 게 그 차나무에서 다 빨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찻잎을 채다 할 때에 손 깨끗이 씻고 손에서 화장품 냄새도 안 나야 그 차잎을 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그 냄새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토종을 말살시키고, 화계골 여기도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차 공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차 공장을. 그래서 일본 차를 생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후라든지 일조량이든지 이런 게 토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차를 생산하는데 좋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차 공장도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화계 신기 벚꽃입니다. 그 벚꽃은 일본의 사쿠라거든요. 그래서 일정 때 우리나라 때처럼 싹 베어버리고 사쿠라를 그렇게 심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좋은 관광 상품이 됐는데 좀 더 이렇게 그 식민 지배하면서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그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의 일환으로서 차도 그와 같이 변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계사에서는 그것을 스님들과 주민들 몇몇이서 끝까지 이렇게 지켜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1975년도에 저희 스님 고산대 선사님께서 이제 주지로 부임해 오시죠. 주지로 부임해 오셔서 저 지금 현재 차나무 시베지가 거기가 시베지라는 걸 아시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짐승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 뭐 마을에서 소나 그런 것들 이렇게 막 키우고 그래서 얼마나 차 이파리가 좋겠어요. 소들이 먹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변해했던 거였었는데 굉장히 가슴 아파 하시다가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내서 토종을 이렇게 키우고 해서 이제 오늘날 저렇게 이제 차나무 밭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차나무 씨를 다시 화계 일대에 이렇게 번식시켜서 오늘날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 선차와 관련해서 축전, 이 축제라고 하면은 그 제사제자라서 별로 저는 안 좋아해서 축전자를 전자를 붙여서 축전이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진감초인 만어 고산 담액 전수식도 같이 합니다. 진감선사라든지 초이선사라든지 만어선사라든지 고산대선사 이런 분들이 차 맥을 이렇게 이어오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끊어졌던 걸 다시 맥을 살려서 차 맥을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이제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전에는 그럼 차 마시는 풍습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차 마시는 풍습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차방,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컵샵이고 한문으로 하면 다방이고, 차다자 다방이고 또 뭐라 스타벅스 같은 건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차방은 경주에 창림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는데 창림사 지에서 출토된 기와가 있어요. 그 기와에 다연원이다. 차다자, 못년자, 지번자, 다연원이라는 와펜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창림사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차방, 다방, 커피숍이다. 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는 불교와 이 선과 불가분의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조주 스님 무자 화두도 있지만 조주 스님한테 누가 와서 물으면 깃다가 하라.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이게 이제 선가에서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 선종이기 때문에 쌍계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심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일정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10시에 괴굴을 모시고 거기에 이제 108헌다 108명이 차를 올리는 거죠. 그거 하고 이제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1시부터 세계차 체험, 뭐 중국 차나 스리랑카 차나 몽골 차나 타일랜드 차를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다 한 잔씩 이렇게 마시도록 하는 것. 중국차 선전 많이 하십시오. 또 스리랑카 실론티 선전 많이 하세요.
네? 와스코대 화이팅. 네? 그리고 타일랜드 차 성공 많이 하시고 몽골 차도 굉장히 좋아요. 몽골은 보니까 이 차 마실 때 특별히 기도하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오늘 아마 이 차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신 스님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그 몽현이 거기서 옆에서 설명 조금씩 해드려. 영어가 잘 안 되면 기가 안 될 테니까. 우선 먼저 스리랑카의 큰 스님이시죠. 와스카두의 마힌다 왕사 스님께서 스리랑카 차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발표를 듣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와스카드 스님 올라오셔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Most Venerable Mahasangha, Sri Lanka, Thailand, Korean, Vietnam, Mongolian, like that. So, first, I must say thanks to Most Venerable John Damdin, abbot of Shokwansa temple and other temples. So now I like to introduce about Sri Lankan tea, Ceylon tea. Ceylon tea, as it has been known for nearly 2 centuries, remained a household word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its aroma, quality, and the pep and shade effort. The Sri Lankan tea industry dates back 2 centuries. It remained the backbone of the country's national economy until about 4 decades back.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British colonial rules in 1867, a Scotsman named James Taylor, known as the father of Ceylon's tea industry, commenced the first tea cultivation project on a large scale for its commercial production and export at Lilakondara Estate, Diltota, not far from Kandy, with other representatives of the colonial rulers following suit in various other central hill country areas. In 1930, nearly 47,000 came under tea cultivation with prospects, and
initiatives for further expansion. The growth and popularity of Ceylon tea in the world became phenomenal, and in fact, the island nation was known in every part of the world because of the world's best quality of tea it produced. The construction of roads, the railway, other transport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were a salutary outcome of the expanding tea industry, which contributed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1990, however, tea production reached its peak with 233 million kilograms, and Sri Lanka emerged as the leading world exporter, eclipsing India, the biggest tea producing country in the world. The sudden increase in production may be attributed to a change of attitude of the plantation workers, the favorable climatic condition, or the adequate provision of the required fertilizers, and is indicative of a bright future for the industry if everything fell in line properly. Although the main issue to tackle is the mix of fall in yield per hectare compared to India and other tea production countries. The main requirements for boosting the industry are the right attitude on the part of the employers, the right treatment of the workforce for them to extend their fullest cooperation, ensuring their welfare and security, and the provision of acquirement of the needed fertilizers. So thank you very much, Yanni.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실론티에 대해서 역사와 주로 이제 그 실론티에 대해서는 산업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는 적지만 세계 차 생산국 3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스리랑카 이렇게 가더라도 좀 차를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게 누가 있나요?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다음은 중국 차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차는 이제 산업보다는 산업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그 수행하는 일환으로 잉글리시들한테 저기 주면 저기서 번역을 할 텐데. 중국의 그 5조사입니다. 그러니까 6조 해능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5조 홍익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았던 사찰이 5조사인데 5조사의
6.7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지하고 방향하고 다 겸해서 그 나라는 하고 있습니다.尊敬的谭英法师、诸山长老、各位法师，大家下午好。 Good afternoon, every Reverend Master here. Everybody in good health. This is our greeting from Master here. I try my best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I do translator, so I'm not very good, but I try. Thank you. 中国茶文化有4000多年的历史，中国也是发现和利用茶最早的国家。可以说，一部中华文明史就是一部茶文化的历史。中国人不仅种茶、吃茶，也对茶爱得如痴如醉。如苏东坡《叶家传》中的称叹：“真清白之士也，其气飘然若浮云矣。”将中国人最为推崇的精气神值赋予这片小小的叶子。茶不仅是中国传统文化的精华，也是东方文化的精华。 Chinese tea culture has a history of more than 4,000 years, and China is also the earliest country to discover and use tea.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is a history of tea culture. Chinese people not only grow tea and eat tea, but also love tea infrastructurally. For example, Su Dongpo, Ye Jiazhen cites, a true innocent man, his spirit floats like a crowd, which gives the most respectful spiritual treatment of Chinese people to tea. It's not only the extent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but also the extent of Oriental culture. 早在西周时期，古巴蜀国就已经开始种植茶树，并将茶叶作为地方物产进贡给当时的天子周武王。秦汉以后，茶的饮用和生产扩散到长江中下游地区和华中一带。 As early as the Western Zhou dynasty, the Kuba state of Shu had begun to plant tea trees and paid tribute to the king Wu of Zhou, the emperor of that time, as a local product. After the Qin and Han dynasty, the drinking and production of tea spread to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the Zhangzi River and central China. 唐代是中国茶文化的第一个高峰，首次奠定了茶道这种东方独特文化的完整形态，也开启了中式茶文化走向世界的序幕。大约1300年前，晋陵龙盖寺，也就是今天的湖北西塔市的方丈智吉禅师收养了一个孤儿。这个在寺院中长大的孩子，从小就为禅师煮茶，浸染在浓浓的茶香之中。长大以后，他为自己取名陆羽，并写出了中国乃至全世界第一部茶学百科全书《茶经》。 The Tang Dynasty was the first peak of Chinese tea culture. For the first time, i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mplete form of the unique Oriental culture of tea ceremony and also opened the pursuit of Chinese tea culture to the world. About 1,300 years ago, Zen master Jin Shiji, the abbot of the Lingjing Longtai Temple, today called the Sitai Zhen Temple in Tianmen, Hubei, adopt an orphan. The child who grew up in the temple cooked tea for the Zen master from an early age and was immersed in a strong fragrance of tea. When he grew up, he named himself Lu Yu, a tea encyclopedia, the book of tea.
这部经典深入发掘茶的文化内涵，将饮茶从日常生活提升到了艺术和审美的层次，对我国乃至世界茶文化的发展做出了杰出贡献。陆羽在《茶经》中提出“茶之为用，味自罕为饮”，最宜精行俭德之人，认为茶能够涵养人的品格，精行俭德从此成为中国茶文化的核心思想。我们正是来自茶圣楼宇的故乡湖北，我们为自己家乡厚重的茶文化而深感自豪。This classic deeply explored the culture connotations of tea, elevated tea drinking from daily life to the level of art and aesthetic, and make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ea culture in China and even the world. In the book of tea, Lu Yu put forward that tea is used, the taste is cold, and for drinking, it is most suitable person to practice thrift. He believed that tea can cultivate people characters and exclusive thrift had since become the core idea of tea, Chinese tea culture. We are from Hubei, the hometown of the tea saint Lu Yu. We are deeply proud of the heavy tea culture in our hometown. 与此同时，大唐中土成为新的世界佛教中心，茶叶逐渐融入寺院生活中，特别是在南方地区的许多寺院里，甚至出现了世事种茶、无声不沏茶的禅林风尚。饮茶的习俗也被引入禅门规式，成为禅僧修行生活的重要内容之一。At the same time, the Middle Earth of the Tang Dynasty has become a new world Buddhist center, and tea has gradually integrated into the life of the temple, especially in many temples in the southern region, and there is even a Zen florist trend of growing tea in temples and not enjoying tea without monk. The custom of drinking tea has also been introduced into the Zen rule, which has become one of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practice of the life of Zen monk. 禅僧在禅寺中吃茶是一件礼仪繁复而又十分严肃的事情。僧人们通过茶禅礼仪和仪轨意境的创造，把禅的精神与茶结合起来。这里注重的已不是茶的药理功效，而是其中的精神价值。因此，把禅寺中禅僧吃茶的行为视为一种严格的禅修功夫，实不为过。It is complicated and very serious thing for the Zen monks to eat tea in the Zen temple. The monks combine the spirit of Zen with tea through the creation of tea Zen and creative and rooted. What we pay attention here is no longer the parametric effect of teas, but the spiritual value of it. Therefor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regard the behavior of the Zen monk eating tea in the temple as a kind of strict meditation time. 寺院中吃茶的仪轨称之为禅院茶礼，茶礼的捐助，茶汤的清香，让人的精神与宇宙融为一体，从而领悟禅机。茶礼成为服饰活动的重要组成部分，被赋予了浓厚的宗教色彩。禅门宗室赵州和尚更留下了脍炙人口的吃茶去公案，以生活中的茶事开示心地法门，直指人心，成为中国禅茶文化的经典。这一时期，宫廷茶宴、文人茶会与寺院茶礼交相辉映，为盛唐文化添上浓墨重彩的一笔。The ritual of eating tea in the temple is called the Zhangyuan tea ceremony. The concentration of the tea ceremony and the fragrance of the tea soap make people spiritual integrate with the universes. So as to understand the Zen machine, tea ceremony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Buddhist activity and has been given a strong religious color. The monk Zhao Zhou, the master of the Zen section,
left the well-known eating tea public case, enlightening the way of tea in life, pointing directly to the heart of the people, and becoming a classic tea Zen tea culture. During this period, the court tea banquet, the literate tea party, and the temple tea ceremony complementing each other, adding a lot of color to the prosperous Tang culture. 茶之为道，始于唐，盛于宋茶是到宋代走入寻常百姓家，融入市民生活的方方面面。夫茶之用等于米盐，不可一而有无。茶在百姓日用中达到不可一而无的程度。邻里亲友间的往往有支茶、献茶等礼仪，成为社会交往的民俗风尚。 Tea began in the Tang dynasty and flourished in the Song dynasty. In the Song dynasty, the tea came to the home of original people and integrated into all aspects of citizens' lives. The use of tea is equal to rice, salt, which cannot be used for a day. Tea has reached a level that cannot use for a day. There are often adequate rules such as tea and offering tea between relatives and friends in the neighborhood, which has become a folk custom of social interaction. 方祥于唐代的寺院茶礼，此时也得到了进一步发展。两宋时丛林兴盛，寺院僧头多达1000人以上，饮茶在中国禅师僧人日常生活中的地位和作用日益明显。从现成若干禅门清规的内容来看，禅师中的关于饮茶的礼仪规定，从无到有，从少到大到多，从简到繁，且日趋系统化、复杂化，从而形成了宋元以后禅门无事不饮茶的传统。 The temple tea ceremony, which originated in the Tang dynasty, has also been further developed at this time. During the Song dynasty, the jungle flourished that there were more than 1,000 monks in the temple, drinking tea, played an increasingly observant role in the daily life of the Chinese Zen monk. Judging from the content of several existing Zen rules, the antiquated regulation of drinking tea in the Zen temple are from nothing to present, from less to more, from simple to complex, and are increasingly systematically and complicated, thus forming the tradition of drinking tea without anything in the Zen sect after the Song and Yuan dynasties. 中国禅宗是典型的中国化的佛教，特别是马祖道一之后的南宗禅几乎成为一种顺平自然的生活禅，而北藏禅师制定的北藏清规，使得禅法更加生活化。这其中茶则成为禅与生活打成一片的代表。自宋至清举办茶宴，已成为寺院常规的活动之一，也让寺院成为文人雅士乐于亲近的道场。以茶待客，以茶会友，以茶论道，以茶弘法，诠释了茶禅一味的禅风。 Chinese Zen is a typical Chinese Buddhism, especially the Nanzhong Zen after Maju Daoyi has almost become a kind of smooth and nature-like Zen, and Peizhen Jing Ru, formulated by Peizhen Hu Hai, make Zen more life-like. Among them, tea ceremony, tea banquet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of Zen of life. From the Song dynasty to Qing dynasty, holding tea banquet has become one of the regular activities of the temple. It also made the temple a jodu, where literature and scholars are willing to come closer to, treating guests with tea, meeting friends with tea, discussing Taoism with tea, and spreading the law with tea is interpret the Zen power of tea Zen. 宋代茶与佛教文化的关联，我们还可以从古迹遗存中觅得踪迹。例如，以茶器为大宗主打产品的宋代永和镇吉州窑，周边被诸多禅师包围。6座慧能大师门下的首座弟子清源行师，就在吉州窑附近的吉安庆元山净居寺弘法，四方禅客云集。
The relationship between tea and Buddhist culture in the Song Dynasty can also be found from the remains of the historical sites. For example, the Jizhou King in Zhenhe in Yonghe town in the Song Dynasty, with tea utensils as the main products, was surrounded by many Zen temples. Qingyuan Xingshi, the first principle of the six ancestors, was the Qingyuan Mountain Jinju Temple near the Jizhou King, and the Zen greats gathered from all over the world. 济州窑窑址上出土的墨叶茶盏是济州窑一绝，在全国其他窑址中从未发现这种作品。茶杯杯底将真正的桑叶烧至其中，一叶浮尘间蕴藏着一叶一菩提的慧光，从一片叶子觉照内心的真如本性，正是茶禅文化和禅宗美学的艺术产物，即南宋诗人陈于义博述解说法商业能通禅的生动写照。宋代石道元仅得全能录饭后3碗茶及其和尚加工的茶禅以外公案，也印证了南宋时期茶与禅相互渗透、相辅相成的鱼水关系。The wooden leaf tea underneath on the kin side of Jingzhou is unique in the kini in Jizhou, and such works has never been found in other kin sites across the country. The real mulberry trees leaves are burnt at the bottom of the teacup. In the up and down of the leaf, there is a bright light of one leaf, one putti. From a leaf, it is the true nature of the heart. It is the artistic product of Zen tea culture and Zen aesthetic. That is the vivid portrait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Poi, the official case of 3 bowls of tea after dinner. That is the monk's family style. In the original Jinde Lanterns record, in the Song Dynasty, also confirmed the mutual penetration and contemporary relationship between tea and Zen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这是我们带了6只仿宋济州窑烧制的茶盏，其中有一只就是墨叶茶盏。在禅茶演示中，我们会用宋代茶器和这些茶盏泡茶，请大家品饮，希望大家感受华夏民族千年的茶韵与禅韵。This time, we brought 6 teacups imitating the Jizhou Jing of the Song Dynasty, one of which is a wooden leaf tea cup. In the Zen tea demonstration, we will use the Song Dynasty tea and this cup to make tea. Please taste it. I hope you can feel the tea charm and Zen charm of the Chinese nation for the thousands of years. 谢谢大家。 Thank you all. 谢谢 Thank you. 谢谢你。네. 정치의사의 중차 인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아니면 네 그러면 So I have a question. So with this explanation, we heard that actually the tradition is drinking tea. But I heard that another word it is eating tea. Is there any such culture? Any such usage that eating and drinking? 그것도 말 되네. 먹는 거 맛있나? 얘기하는 거. 谢谢长老，谢谢长老。这个湖南人叫恰茶，就是茶叶是可以吃的，但我们后来就大家说，吃茶具主要是这个赵州禅师的一个公案，这叫吃茶具。
就是这么个意思。吃茶具是一个公案湖南人是茶是可以吃的不光是喝的，也是可以吃的。In Hunan, the tea can be eaten. So instead of taking the tea leaf is eaten into it. That's why some of them go into water, then they drink it. So the tea leaf, like this morning when we pluck and we eat. But for them, they boil it and we eat. That's why they have another way of eating. And then the tea leaf can become cooking. 所以茶也是药，它也是一味药所以出点用来提神The tea leaf is also to them is a medicine too. So it's good for health. 有助于这个打坐修行Good for meditation. 谢谢。 Thank you. 네, 아직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하고 가라. 혹은 이제 허차, 허차, 술 마시고 가면 허죠. 吃茶具，吃茶具。 그렇게 하는데 이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하고 구별을 아주 예리하게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태국 차에 대해서 타일랜드에 대해서 카라켓 파라크로 라탕나 소팡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네, 스님은 그 불교 대학 그 특화된 그 대학도 그 절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The most venerable Upasok and Upasika. Today I would like to present tea in Thailand. 400 years old, during the reign of King Narai of Ayutthaya, Thai tea consumption was first documented. In the letter written during 1687 in Ayutthaya period, French ambassador Simon de Roubaix recounts the custom of drinking the tea. Thai tea can only be drunk in the capital. Thai are proficient tea drinker and enjoy making tea for visitors. He wrote, Siamese people do not put sugar in their tea and drink it hot, like the Chinese do. It is considered rules to refuse tea. One must take a sip and consume when invited. Simon went to stay. Unlike the Chinese, Siamese people do not add sugar to their tea and prefer to sip it hot. Refusing tea is considered impolite. One must sit down and drink when requested. The manuscript reveals Indian custom of adding milk to tea started to spread in Thailand over the countries. It was consumed as a hot beverage.
but the addition of milk and sugar were seen to improve the taste. น้ำเต้าหู้ or sweetened considered milk was being sold by enterprising Thai in 1893, which helps popularize the practice of drinking tea with milk. The first eye factories opened its door in 1903, providing refreshing fresh flavors to a range of beverages. Iced tea started to appear on drinks menu in store, restaurant, and house of rented individuals. During the 1920s, when the King Rama IV reigns due to the end, coffee shop started selling a varieties of tea, includes the I-type. Also, drinking milk with tea has become more widespread. Moreover, Cha Thai Milk brand introduction in 1945 marked the beginnings of Thai tea, Thai iced tea as we know it today. And immigrants from China to Thailand owned the company as well as managing another that imports tea from his own country. Red tea was first imported and offered for sale as a bill brewed by Chamutramu. In 1945, customers loved the new flavors, and Thai tea quickly established itself as a staple beverage on menus in store and eatery all around the nation. Over the years, Thai tea's recipe has evolved. Century, a branch of both Assam rice leaf and Ceylon tea is used in certain establishments, making the taste contagious. The growing recipe today is the same as it was. All you need to do it, as with sugar and eye for refreshing taste, perfect for cooling down in the summer heat. It is widely known across the world as Thai tea, but in Thailand, it is simply referred to as just tea. Foreigners gave the tea its international name once they has realized the beverage was unique to Thailand. Tea growing in Thailand. The history of Thai tea can be broken down into distinctive influence, namely Thai Royal projects and the ethnic Chinese communities that come to Thailand. The Thai Royal projects, under the influence of King Bhumibol Adulyadej, was sought to eradicate the opium that Thailand was growing. Investigate the lands and climate. It was realized that tea plantations would be a success in divorce. The king realized that depriving
the people of their income without providing them with an alternative means of earning money would be detrimental to the economy and to his people. Hence, a variety of projects were initiated, and it's come to be realized that Thailand is high altitude and climate condition, which just so happens to be inhabited by hill tribes and Chinese migrants, would work to include sustainable crops such as tea cultivars that have been import from Taiwan into Thailand, includes Taiwan oolongs, cultivars, and Oriental beauty doi palm, with open trade and cultivation being outlawed in the early 1980s. Thai tea cultivation was necessary ventures for Thailand to undertake and was a victory it has become. Where we have to found or to eat the tea. In Thailand's many areas, they grow tea, such as Chiang Mai, Chiang Rai. The best tea plantation in Thailand, Chui Pong tea plantation in Chiang Rai, Raming teas in Chiang Rai, Mae Hong Son, etc. In the survey published on the famous website, Thai IT triumphed over the renowned Darjeeling tea of India, has super strong espresso to Italy, much as the delights of its many fans. The top 10 non-alcoholic drinks ranked by the Taste Atlas are: number 1, Hong Kong; number 2, Mexico; number 3, Chai Masala; number 4, milk tea, North Africa; number 5, Horchata, Mexico; number 6, Salif, Turkey; number 7, Thai tea, Thailand; number 8, Argentina; number 9, espresso, Italy; number 10, Darjeeling tea, India. Thank you for listening my presentation. Thank you. 태국의 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기 들으시고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차 역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케이, thank you so much. 다음은 몽골 차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벤파유럴. Oh, thank you. Very well done. Yeah. Oh, remember.
монголчуудын хувьд цай бол эхэндээ ундаан хамаарах бөгөөд хүндэтгэлийн хүнс юм аа. Цаг альва ёслол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хөрөм найр хэмэт бүх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эхэнд цай хүндэтгэлийн байдлаар эхлэх нь түгээмэл байдаг. Мөн цаг цол хэрэгэм зэрэг насны ирэмээр хүмүүс барьж цайддаг бас байна. Үүнээс гадна цай хүний өдрийн хүнсний хэрэгцээний гол бүтээгдэхүүн болдог ба цайд олон төрлийн витамин, эрдэс бодис, амин хүчил, кофеин, цайны шүлэг зэрэг олон ашигтай бодис агуулдаг. Хүн өдөрт 5-аас 10 грамм солиум агуулсан ногоон цайг 80 градус буцалсан усанд хийж ууж татвал зохимжтой. Ногоон цай хүний биед илүүдл идэвхтэй хүчил төрчийг гадагшлуулж биеийн орчныг нэгслээс сэргийлж хор тавдар, цалкаа зовчин, суд сатуурлаас сэргийлж дахлааг сайжруулдаг. Мөн хөгшилтийг удаашруулж цацраг өдөрт бодисыг сар бужуулах, арьсыг хамгаалах, бактерийг устгах зэрэг олон талын давуу талтай. Монголчууд цагаа дээлдэг заншилтай, эдгээр заншлаас дурдвал өглөөний цагаа 8 удаа самарч 9 дэх дээрээ дээжлэн байх буюу анхны уух цай болгон тавьдаг. Эрт үед эхний цаг омгийн аргач өгдөг байсан. Харин одоо энэ нь үед айд өхөн хэрмэн байдаг. Эсвэл хүндтэй хүн зочиндоо зарим нутагт тэр өрхөн хүн байхгүй юу эзгүй бол эхний аялсан цаг дээжлэн үлдээгээд дараа нь бурхан сагуулсандаа өргөж тавьдаг ёстой. Зочин цай өгөхдөө гартаа цагаа барьж өгөх буюу баруун гараараа өгч зүүн гараараа дэмждэг. Монгол гэрийн хоёр багны хоорондор цай өгөхийг хориглоно. Гэрт орж буй хүн бүр гэрийн цайг амсах ёстой. Зогсож суугаад хоол цай идэх уухыг хориглодог. Хэрэг цай хоолыг хүнд өгөхдөө цай хоолыг газар үлдээхийг цэвэрлэдэг. Амтсны дараа цай идэлгийг газар тавихыг хориглоно. Хэрэг хөршигэн цай хоолыг эзэн хүн цай идэг муу хэлэх ёсгүй. Цай хоолтой харьцахдаа малгай өмсөх ёсон бас бий. Цай хоол өгөхдөө цээж ил гарсан хормоо өргөсөн хувцс өмсөхийг хориглоно. 사전에 그 아티클을 좀 받긴 했는데 이 동시 통역한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통역하시는 분들은 그 영문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좀 한번 읽어주시면은 세양가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통역을 했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동시 통역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니까 말씀드리고요. 또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KTX 타고 와서 통역하고 원래는 이제 9시에 그 기차 KTX밖에 없어서 뭔가 한참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자주 들어가 보니까 6시 몇 분께 있어서 그걸 또 올라갑니다. 서울서 이렇게 동시 통역 와주신 분들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아티클 발표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발표 원고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오늘 이것으로서 끝내고 나중에 저기 우리 밭에 잠깐 좀 가보시고 저녁 드시고 이제 호텔로 가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10시에 108 헌다, 육국공연 108 헌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께서 또 이렇게 축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전 끝내고 점심권은 1시부터 나라별 부스에서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한국 다도 신라가도 고려가도 조선가도 우리 전통가도 그런 그 다도를 하면서 차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각 나라별 부스에서도 또 이렇게 차를 마시도록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9시 반에 했구나? 아니세요? 그랬어요? 9시 반에 하면서 맞겠지 뭐 내일 안 봐도 9시 반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예정 시간을 2시 반, 3시 반, 한 4시 정도 잡았었는데 1시간 반 정도 딱 거의 맞게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들은 여기 2층에 저녁 공양을 준비해놨습니다. 예, 2층에서 5시에 공양합니다. 2층에서. 예, 예.